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쌍특급은 모조리 거부권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최상목 뒤에 누군가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 없고 보면 볼수록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흥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이 배후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대로 논쟁해 보겠습니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최고의 탐사 전문 아니죠. 발로 뛰는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짧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 대행의 저 발표 논평을 가장 짤막하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영혼 없는 관료의 몸부림 뭐 이렇게 네. 표현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줄타기의 끝판왕 이렇게 줄타기의 끝판왕. 판단이 됩니다. 신 교수님은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 시즌 2. 선택적 정의와 공정 시즌 2. 강덕구 의원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입장 정리를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말도 안 된다. 예. 근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하자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은 바로 탄핵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인지 아니면 기관으로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런 것인가요? 첫째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정쟁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오늘 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총하기 전까지는 우원식 의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발표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 기본 입장은 동의할 수 없다지만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입장은 좀 우원식 의장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부분까지 이제 입장 정리를 하면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가애도 기간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정쟁적 요소는 가급적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원칙. 자, 속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명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 기자. 이거 지금 바로 권한쟁의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원식 예. 입장문을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뭔가 지금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표명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두루뭉실하게 뭔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일단 세 사람 중에 2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네네. 이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통령 권한 등 임명을 하면 3명 다 해야 되지. 왜 2명만 하고 1명을 안 하느냐. 이거 자체가 그 월권이다. 당신 권한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신 변호사. 그러니까 저도 우원식 의장께서 지금 3명의 재판관, 이제 국회 몫인데 예. 거기에 2명만을 임명을 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헌법 파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 9명 구성하게 돼 있고요. 국회 몫으로 3명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임명을 안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배째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전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네. 이 도대체 지금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형식적으로 임명장 주는 게 본질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우리 헌법에 쓰여진 대로 3명을 선출하는 것이 본질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네. 3사람을 2사람 임명하고 1명 임명을 안 했는데 그걸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고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논리무순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특검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위헌적 요소, 그렇게 이제 헌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이미 합의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정부로. 그에 대해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명은 하고 1명은 안 하고. 이게 본인들이 위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국힘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대행, 권한 대행의 또 대행은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된다. 현상을 변경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2명을 하고 1명을 안 하는 것은 대통령도 그럴 권한이 없는데 심지어 대행을 하는 분이 2명을 하고 1명을 안 한다? 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한 거죠, 본인이. 그럴 권한이 없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논리모순이고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얘기는 이런 겁니다. 네.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라는 얘기는 2대1로 합의가 된 걸 분명히 얘기한 거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 때 이 부분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틀어 버리고 있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얘기는 한 명에 대한 부분은 뭐 갑론을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오늘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2대1 이 부분은 94년도인가 최종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우리 그 국회 추천목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한다. 이게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도 정해졌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 얘기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네.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저희들이 팩트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고 논쟁을 좀 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3번 한 건 아니고 저희들 PD가 편집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고 하는데 지금 다시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하는 이 행위를 민주당이 이기다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합의도 했고 그리고 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로 통과가 됐어요. 이걸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권한대행의 말을 누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검을 가지고 추가적 뭐 논의를 하라 그러면 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자체가 국회 합의의 형태가 현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의하는 척이라도 어떻게 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헌재 부분은 추가적인 합의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내가 생각하는 합의가 된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면 임명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너는 추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자, 이 물어보고 싶어요. 대목에서 말도 안 되니까. 제2요구는 거부권 행사는 뭐 권한대행의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했다고 치고 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3인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다시 정치권에 가져와서 논의가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일단 여야가 합의된 거잖아요. 예. 그럼 본회의 통과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 몫을 다시 예를 들면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 절차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성동스러운 거죠. 국민의힘스러운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권성동은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게 절차가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미 끝이 난 일이야.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그럼 마은혁 후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야 합의로 이 사람이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과거에 최민희 의원도 비슷하게 또 뭉개면서 예. 우야무야 돼버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대통령의 직무유기죠. 본인에게 요구되는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때도 한 꽤 오랜 시간 아마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애가 타겠지만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은 시스템
헌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추경호 때문도 아니고 이건 또 권성동이라는 거의 권성동의 권난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난동지 때문에 헌법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이 이번에 차제에 권한쟁의를 하시겠다고 저는 말씀하신 건 전 잘하셨다고 보고, 저 권한쟁의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좀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그냥 상식적인 언어 논리로도 상충되는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기자를 가지고 밥 먹는 사람인데 최상목의 어디 정확하게 뭐냐면 마은혁 후보자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건데 그 대신 여야 합의가 됐는지 확인을 시켜달라는 거야. 이미 확인해 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면 합의된 걸로 인정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흡족했으면 좋겠어. 이거 무슨 뭐 전제 군주시대 왕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혀 클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상우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 지금 권한대행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여야 합의가 확인된다. 그러면 강덕구 의원님 빨리 가서 협상하십시오. 여야 합의되도록 지금 임명되어 있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자, 저런 요구를 권한대행이 했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입법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관료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분명하게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휴 끝나는 1월 1일 끝나는 1월 2일 당장 우리 한 명도 임명 절차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국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임명 박찬대 당연히 한다고 원내대표가 생각합니다. 임명 당연히 한다. 예. 그러면 이제 4일 이후에 임명을 한다고 이제 보시는 거.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이번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목도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가 되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 그래서 있던 합의가 없지 않을 뿐더러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들이 저 내용은 원래 국힘의 매우 중요한 솔루션, 즉 대안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신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마은혁을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체포가 곧 될 것 같은데요. 예. 되면 저는 바로 임명한다고 봅니다. 임명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되면 체포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면 우리가 그 주장에 따라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보다도 권성동의 말을 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지금도 보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처구니 없게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명 차치하더라도 거부권 썼어요. 그럼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럼 권성동 논리대로 하면은 왜 재의결할 때 3분의 1을 해? 그냥 출석 의원이 아니고 그냥 한 3분의 1로 통과시키자. 법을 그냥 만들잖아요, 그냥 권성동이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똑같이 권성동처럼 굴면 이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이고 아주 위헌적인 주장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권성동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용납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위헌을 막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정작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2대1로 나눠서 다 의결을 끝냈습니다. 그럼 선출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은 더 이상의 판단 여지와 재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헌법을 창조해서 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헌법을. 그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럼 이제 최상목이 법이라고 우기면은 그 헌법 되는 겁니까 이제?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 파괴, 내란 이후에 모든 국가기관이 지금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다. 이거 빨리 진압을 좀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이랑 입장이 좀 다른 게요. 윤석열 체포가 되면 통과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결국은 윤석열 체포와 상관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추경호 그 당시에 대표가 합의된 부분들이 뭐 영상 속기록 다 나와 있고요. 뭐 기자회견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확인하는 부분만 예를 들면 확실하게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입장하고도 조금 다른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최상목 지금 대행의 대행 같이 같은 기간에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통과시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내뱉었어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기 논리를 뒤집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됐다는 걸 저희가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합의 안 됐다고 했는데 그걸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적 정의와 공정 시즌2라고 그러는 게 윤석열이 맨날 하던 게 있습니다. 자식들 인사청문회 인청해서 통과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 차관 가지고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들은 도대체가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장관을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사람들도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를 해서 보낸 건데 자기는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쓰루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을 자기가 뒤집으려면 지금 보면 그러면 윤석열 시즌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상목 부총리가. 진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스스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말을 뒤집으려면 훨씬 더 어떤 정교한 논리나 외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야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외적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거 자, 두 분 임명돼서 가잖아요. 심리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권한쟁의 기관 대 기관으로 충분히 이거 임명 안 하면 틀림없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임명될 수밖에 없지 금방 이 사람이 말을 바꿔서 임명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스픽스가 단독 보도록 그제와 어제 자,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이런 걸로 계속 우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따라오는 언론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아니다 못 견디고 결국에 임명할 것이다. 문화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이제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2명 임명하고 또 1명 임명을 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 또는 여야가 받아들인다라고 하기 어려운데 왜 최상목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이상한 방식,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했을까? 왜 그럴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아마 판단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혼내줘야 어떻게 겨우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명 그나마 임명하겠다고 해서
야, 한 명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 국민들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분노스럽죠. 그리고 둘은 통과시키고 하나는 권성동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할게. 나 일단 여기다가 이거 이력서 여기 있으니까 권성동한테 오케이 받아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보다 권성동의 기분법이 더 중요한 상황이야. 왜 이렇게 이상한 정말 반헌법적인 판단을 했을까? 사실 지금 우리도 분노스럽지만 더 분노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이에요. 거기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저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전화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지금 다 모여라.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6대 6명 상황에서 지금 정용식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2명이 일단 넘어와 버렸으니까 이제는 6대2 구도로 2명 정용식 플러스 알파 더 이상한 놈 하나 더 나와도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들은 완전히 지금 뭐 F킬라 뿌린 바퀴벌레 소굴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거 생각한다면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상목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인질인데 따지고 예.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항상 그런 식 아닙니까? 자기가 법적 문제 있는 놈들 저 불기소나 무혐의나 뭐 이렇게 지켜주고 자기 밑으로 데려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자에 있는 자들. 그 지난번 최순실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검찰 조사 받았던 인간인데 자기 밑으로 완전히 팽당했던 놈을 지금 완전히 그 부총리까지 시켜줬으면 완전한 인질이죠. 근데 완전한 인질이 그나마 둘을 헌법재판관 둘을 보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최상목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굴린 결과고 그리고 확인해 드렸습니다만 마흔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확인시켜 주면 내가 임명할게라고 사실은 불임명이 아니라 유보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 우리 보기에는 대단히 분노스럽지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최상목을 지금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러고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나름대로 줄타기를 한 결과다. 자,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최상목이 지금 이 상황을 본인이 살기 위해서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공범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조건을 다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한 좀 궁여지책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다가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만족을 주면서 본인의 생명을 더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최상목 개인의 그 소위 말해서 본인이 살기 위한 하나의 판단이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고 특히나 지금 이 혼란기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상설 특검을 지체 없이 추천 요청을 하는 이 두 가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부권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한 법안만 거부권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뭐 2개의 거부권을 다 뭐 정치적 비난 들으면서 쓰겠다 그러면 국회가 전 재의결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앞단에 있는 헌재재판관 3명 임명과 상설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 쓰여진 대로 뭐 더하고 빼고 뭐 해석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권성동에 사인 받아와라라고 지금 법을 창조해 버리니까 아니 그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무슨 권성동 말 안 되면은 뭐 헌법이 그 뒤로 밀려납니까? 뭐 헌법 위에 우리가 법당 개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만은 헌법 위에 권성동의 말이 있습니까? 무슨 여기가 무슨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아니, 그래서 저는 어디에 권위를 예. 지금 두고 심 있는 겁니까 지금? 변호사님을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예. 대단히 원칙적인 예, 예. 법이론의 근거에서 주장을 펼치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저 개가 똥 먹는다고 야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거 없으면 먹는 겁니다. 개는 사는 거 달라서. 근데 지금 저들이 반헌법적으로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법위에서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계엄령 이후에 독재성을 실물로 확인했지 사실은
검찰 독재가 이미 지난 2년 반 이상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내란 네. 상태가. 그런 가운데 헌법이라든가 절차 실정법이 유지가 됐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 그 법적이고 또 이성에 합치되는 판단을 우리가 최상목한테 요구는 하지만 그러리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짓 하라고 윤석열이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요 정도까지 빨리 그 과일은 수확하고 빨리 날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보다 강력한 단계로 일단 접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 매우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일보 진척이니까 일단 이것은 수용하고 나머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이고. 저도 이상호 기자님 말씀 좀 받아서 하면 예. 어쨌거나 전 물꼬는 튼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미 6명 있을 때는 이 선고까지는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7명 있어야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만장일치일 때는 가능한데 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안 되는 선고가 거잖아요.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죠. 2명이 들어왔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한 명 해줄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보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와. 근데 야 근거를 지금 뭐 국회의장 포함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본인 입장에선 더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 대한 고민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 정리해라. 다시 한번 촉구했고요. 저는 우리 그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겠다. 권한쟁의 심판 포함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툴 갖고 지금 나름대로 방안들을 갖고 공식적으로 여론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행이라는 우리 그 최상목 씨가 대행이 조만간에 전 입장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와 있는 팩트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비방이나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치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인도 아마 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낯간지러웠을 수가 있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 한덕수 그러니까 저 국무총리 대행의 어떤 뭐를 뜻을 받아서라는 말을 가지고 존중해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들이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파악해보고 했을 때 굉장히 이판사판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소위 지금 와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척을 해봤자 형사상에 87내란죄 부분을 면하기가 어렵다. 87조의 그 처벌, 강한 처벌 면하기 어렵다.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부서권에 대해서 흐지부지 돼 있었기 때문에 처벌 당하는 걸 피하기 어렵다. 이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굉장히 이 개인에 대해 비방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중요한 게 걸려 있잖아요. 윤석열이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보지도 않고 차관 보한테 줬다.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모신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그걸 보지를 않고 차관보한테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요번에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비상,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옛날 국보위 같은 걸 만드는 예산을 확보해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아마 저희가 보지 않았어도 자명한 거는 야, 이거 소위 투덜투덜 하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란 말이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상식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다 덮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실수한 거죠. 쪽지를 내가 갖고 있다 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남이 그걸 뭐라고 못했을 텐데 자기가 보지도 않고 줬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만천하에 이게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지금 최상목 씨가 거꾸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내란죄 처벌에 얻어 걸리게 됐습니다. 역으로 거꾸로. 그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옛날 박근혜 탄핵 때 일종의 이제 조사 받으면서 그 뒷 이야기가 오픈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대략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것은 지금 최상목이 이야기했던 두 사람의 임명, 한 사람의 임명 보류는 국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서 폐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것이 되살아났다. 왜 이런 논리가 됐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 세 분의 말씀은 명확하게 곧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잡는 수순에 의해서도 강제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얘기하면서 이것은 일단 더 이상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결국 임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한다. 그러면 최상목의 손으로 임명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들의 절대다수 여론은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게 워낙 지금 그 세계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냐. 자,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민주당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논의됐던 아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여야 합의 가능성도 없다. 외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될 만한 상황이 없다. 그럼 최상목 씨가 말을 바꿔서 임명할 수 없다. 임명된다죠. 우리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권한쟁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임명되는 거지 최상목이 임명한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심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끌고 논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여야 합의 안 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논쟁이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2명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전보다는 좀 물론 헌법 파괴 부분은 저는 계속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현실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체포와 이게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데 체포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최상목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눈치 안 본다고 봅니다. 지금도 네.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뭐 밤마다 전화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저는 변수로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권한쟁의를 지금 넣는데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본인들이 당사자인 거예요. 지금도 헌재 공보관이 계속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권한쟁의를 우원식 의장님이 전 잘 청구했다고 보고 헌재에서 어떻게든지 저는 결정을 내릴 걸로 보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 임명하게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헌재가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네. 매일 그 브리핑을 통해서 헌재는 헌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권한쟁의 심판 이 부분도 저는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하고요. 그 판단 속에서 결정이 내리면 그야말로 최상목 대행은 따를 수밖에 없는 이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뭐 그렇게 사항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자, 헌재에서 네. 헌재에서 오늘 뭐 뉴스가 났습니다만 네. 한덕수가 청구한 거랑 조국 장관이 청구한 게 법리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뒷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심리하겠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거 제출하면 이것도 바로 거기로 네. 아마 같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다. 심리가 예. 이루어질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최상목이 굉장히 지금 좌우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요 한 주가 굉장히 가슴 졸였거든요. 사실은 한덕수도 권한대행의 신분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이제 총리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안 받아들이고 만약에 뭉갰다면 그렇죠. 이런 완전히 이제 산으로 가서 꼬였을 상황에서 그렇죠. 이 국민 여론을 의식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한 발 한 발 어렵게는 지금 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자체도 요 국면에서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는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할 이야기를 확인시켜줬는데 그것도 이번에 최상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긴 선고 가능한지 여부 혹시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그런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교수님 왜 우리는 저런 이야기를 듣고 봐라 너가 지금 하는 거 다 엉터리잖아 라고 국힘이나 최상목에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뭐 정말 새롭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분노도 안 일어날 정도까지도 아주 한심한데요.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전에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어쨌든 두 분 임명된 것 약간은 진일보가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결국 된다라는 결론은 저희가 다 마찬가지고 이제 방법론 부분이라서 마침 헌재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합니다. 헌재가 이 결정에 대한 결정 부분, 결론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되돌아와서 난장판을 칠 때 책임질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인내심만 갖고 가면 다 정상화 우리 손으로 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아까 그 탄핵 관련해서 아까 하나만 좀 네. 빠뜨렸는데 저는 그래서 최상목 같은 경우도 뭐 달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계속 압박해서 저는 최상목을 움직이게 만들자라는 주의인데 뭐 여기서 이번에 최상목이 지금 한 명 임명 안 했으니까 날리자. 뭐 탄핵하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탄핵을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이제 선뜻 그 움직여지지 않냐면은 최상목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주호가 오나요?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서 네, 다음 이주호, 사람이 예. 승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쓰레기차 빠지면 분뇨차 오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최상목이 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이게 이 내각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된 인간들이고 다 사실은 내란 범들이라 도토리 키재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최상목 정도가 뭐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이 여론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조금씩 끌고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위기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전 개인적인 판단 갖고 한 가지 있습니다. 팩트만 저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게 되면 국무위원 숫자가 15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에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돼서 국무회의 즉 정부 기능이 무기력화돼서 처음에 왜 원안으로 굉장히 막 검토하고 했었던 5명 뭐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정부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저희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탄핵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중대한 결단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터닝 포인트가 왔다. 지금 상황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아마도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가 오늘 이 일을 만드는데 또 기폭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을 죽이더라도 김건희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면 된다. 이게 지금 쌍특검에 대한 거부 논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배후에는 김건희가 크게 힘을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 잠시 후 광고 보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보는 동안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덕구TV 지금 현재 15,000명 정도 방송 보고 계신데 오늘도 팍팍 밀어서 강덕구TV 구독자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쁜데 이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강덕구 의원 목적을 가지고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더 재밌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핵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홈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자,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 제가 직접 모델로 나섰는데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 제가 댓글 올리시는 분들을 존중하는데 바깥에서 동원되어서 이거 지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욕하는 분들 좀 나가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제작진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 마당에 지금 윤석열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채널이 있으면 가서 댓글 많이 올리시고 혹시라도 알바비 받고 하고 있다면 빨리 좀 나가 주십시오.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방송 방해를 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의와 진실을 외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좋다.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동의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윤석열이 영장 청구가 됐던 내용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건데요. 차규건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요. 정말로 제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윤석열 영장 청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 수배하고 검거하라.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요구합니다.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 수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자, 저 말씀을 듣고는 법률가에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A급 지명수배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법적 용어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명 수배에 관한 건 저게 좀 실무적인 예. 거라서 제가 뭐 세부적인 건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A급 뭐 B급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눈 부류인 것 같고요. 좀 그 규정을 좀 더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차규건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마음을 그대로 이제 한 건데 공수처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자, 민주당도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 압박은 하고 있지만 왜 하지 않느냐 정말로 심각할 수준으로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1월 6일까지잖아요. 예. 1월 6일까지인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기간까지는 공수처 입장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분명한 입장입니다. 저 오늘 아침까지는 오늘 당장 할 것이다. 내일은 1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까?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예. 우리는 이제 공수처 뭐 하냐, 뭐 엄청나게 푸시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장 뭐 얼굴 봐라, 관상이 저거 일하는 관상이냐, 뭐 막 되게 미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굳굳하게 자기 법과 원칙대로 지금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견디기 힘들었지만 여태까지 듀 프로세스 정해진 수순대로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영장 발부를 받아냈다는 거 그거는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측이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주장이 자기들은 3차례 걸쳐서 소환 통보받은 바 없다. 왜냐하면 소환 간격이 너무 짧았다. 그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윤곽근이라고 하는 그 검사장 지낸 사람이 그런 논리를 펴는지 모르겠어요. 18일에 오라고 그랬고 25일에 오라고 그랬고 29일에 오라고 그랬어요. 요 정도면 상당한 텀을 두고 우리는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기다리느라고 상당한 텀을 두고 3타임 콜링을 했어. 그런데 간격 짧아서 여러 번 소환받은 거 아니래. 만약에 한 2번이나 1번 하고 뭐 영장을 쳤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소환 통보 받은 바도 없는데 이렇게 오리발 내밀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해도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절차를 가지고 영장 받아냈다. 그리고 이제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회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든 체포할 거 아닙니까? 6일 전까지. 근데 기한이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뭐 길 막히니까 휴일밖에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1일이랑 4일, 5일밖에 없거든요. 6일은 안 되고. 그러면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 앞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다가는 뭐 시점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업무 협조가 넘어간 상태고 저는 이르면 내일 새벽이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정정을 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규칙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보니까 A, B로는 씁니다. 그래서 A 지명 수배자, 저도 이거는 개념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B 지명 수배자, C 지명 통보자 여기 세 가지 개념은 좀 쓰고 있기 때문에 A급이라는 말은 쓰지 급은 안 않고. 치지만 예. A 지명 수배자. 그래서 저거는 표현상 쉽게 그냥 A급, B급 예, 이렇게 예. 하는 건데
그 법률상으로는 그냥 A 지명 수배제 이게 맞는 표현으로 여기 나와 있기는 이제 A급 지명 수배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사의 그렇죠. 징역 형량의 금고에 차이가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됐을 때 구속 또는 체포영장 발부자에 내리는 차기본 수배령. 의원이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정확하게 하여튼 말씀하셨는데 조국 혁신당다운 논평이 나와서 와 시원하다. 좀 지금 창의적인 방법이 당장이라도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특히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문구를 정말 잘 찾아서 우리가 법적으로 좀 이렇게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 용어로 있는 게 확인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A급 이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예, 근데 예. 법률상으로는 A 지명 수배, B 지명 수배, 그리고 C 지명 통보 이렇게 일단 이게 구별을 의미가 있는 게 영장에 내란 수계를 적시한 거. 예. 이건 뭐 아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내란 그러니까 A급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해가 이런, 쉬운 저는 내란 수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입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뭐 영장 철구 사실에서 굉장히 놀라운데 적법 절차에 의하면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약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겁먹고 자진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내용 논의하기로 하고요. 먼저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그분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자, 저 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영장 청구는 불법인데 또 불법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또 법원도 불법적으로 발부를 했는데 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오면 응하겠다 이거 빨리 해설 좀 해주세요. 응하지 않겠다는 아니, 얘기죠. 저게 그 권성동의 논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나만 맞고 내 말만 옳고 법이고 법원이고 나발이고 다 틀렸다. 다 불법이고 무효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저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윤곽근의 발언은요, 저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고 보고 거의 내란 수괴 내지는 내란 DNA를 가지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33시간을 들여다봐서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아니 불법 무효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만약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요 주장할 게 아니라 절차에 응해서 결국에는 판사 앞에 가서 아니면 수사기관 앞에 가서 프로세스 속에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자기가 딱 단정 지어서 아 이거는 불법 무효야 난 안 해버려 그러면은 공권력을 어떻게 씁니까? 아까 권성동도 사실상 최상목의 논리와 권성동의 논리를 합쳐버리면 헌법재판관 헌법에는 임명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여야 합의라는 이상한 조항을 더해가지고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이거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근데 저는 진짜 낯선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진짜 저거는. 검찰 출입 기자를 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부패부 부장인가 했잖아. 네. 옛날로 네, 따지면 맞습니다. 중수부장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무슨 뭐 정치권에 뭐 바람을 탔든 어찌 됐든 간에 검찰 조직에서 가장 잘 나가 본 사람이고 정말 웬만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거의 무법의 카우보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행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저 거예요. 앞대목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말을 하기 그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중앙지법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서 사법 쇼핑을 했다. 아니 지금 공수처든 우리 국민이든 사법 쇼핑을 한가로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한가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느 판사가 뭐 딱 이걸 내준다 만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를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중앙지법 갔었어야 된다. 중앙지법이 관할 네. 법원인데 이 얘기인데 거주지가 서부지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적법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뭐 이건데 아니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쟁점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트집입니다. 트집.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웃기냐면 보통 법원에 뭐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영장 전담 판사 3명 있어요. 다 배당되는 거거든요. 전자배당으로.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윤곽근 변호사 논리대로 하면은 그 피의자한테
왜 네가 영장정남 판사 3명 중에 네가 쇼핑해서 고르냐. 뭐 이런 거랑 제 비슷한 얘기예요. 네. 저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하나 웃긴 건 뭐냐면은 오늘 저 윤곽근이라는 저자가 권한쟁의를 심판 청구하면서 가처분까지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게 영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연인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 지금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벌을 주면요. 대통령 윤석열한테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자연인 1960년생 그 저기 연대 어디 저기 신촌 어디서 태어난 윤기중 선생님의 아들 그 윤석열한테 이제 벌 주는 거거든요. 김건희의 남편에게. 근데 지금 엉뚱하게 윤석열의 기관과 무슨 기관의 다툼인 것처럼 이걸 몰고 가는데 저거는요. 민법 총칙 1학년 때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법 다 배웁니다. 우리가 1인 회사도 세워보지만요. 1인 회사 법인이거든요. 법인격이 있고 그 통장 본인이 가서 물론 하죠. 근데 그 법인의 법인격이고 본인은 자연인인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도 지금 구별 못하는 저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 저러겠지만은 아무거나 걸리는 거게 아무 소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불필요한 얘기입니까? 저거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지금 그 재산 공개에 따르면 현금 6억이 윤석열 앞으로 돼 있고 70억인가는 다 거의 김건희 거거든요. 네. 그럼 몇 천만 원 있는데 뭐 결혼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6억이 다 윤석열 거라고 해도 지금 뭐 7억 제시해도 이제 안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네. 저거 지난번에 검찰총장 그때 징계받았을 때도 징계 기간 중에 그때 특활비 3,200만 원인가 써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요번에도 저거 어디서 돈 챙겨가지고 하는지 아마 또 특활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영장을 이제 발부했던 이순영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어서 혹시라도 지금 또 누군가가 저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막 공격을 할까 싶어서 평판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이라면 어떤 사람이 부탁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엄격하기로는 하늘과 같고 원칙주의자. 친하려고 하면 별로 호감도가 좀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납득될 때까지 끝까지 그 사안들을 다 살펴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배석판사로 지명이 되면 공부는 엄청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판사들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러면 고민을 뭘 했을 것이냐. 수사관할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3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납득이 될 때까지 연구를 하고 그것이 본인 스스로 확신으로 가지 않으면 판결을 안 내리는 사람. 근데 이게 수사 관할건도 얼마나 이게 형식 논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지금 내란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요. 이게 처리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은 수사권이 더 없거든요.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 셋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 제일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패 경제인데 이걸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바꿔놔가지고 등에다가 지금 껴들어와서 직권남용도 겨우 얹혀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와 경제만 원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도 이 검찰이 내란죄 수사로 김용현한테 영장도 발부받았고 지금 기소까지 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법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검찰인데 여기도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조본을 만들어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합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100% 있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는데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당연히 검찰이 안 해주니까 처음에도 본부장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또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사 이거 다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조본을 만들어서 그 공조본,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같이 수사를 행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수사권과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하자가 다 치유가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공수처법에 보면요. 직권남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범죄라고 해서 그 수사 대상자가 범한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로만 포섭해도 내란죄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판사님께서 33시간이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로 구속영장도 또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토, 법리 검토를 당연히 이번에는 엄격하게 전 했다고 보는데 그 33시간을 연구해서 낸 결론을 갖다가 윤곽근 자기가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 불법무효다? 백날 외쳐보세요. 본인이 우긴다고 되나. 더구나 재밌는 게 정말 재밌는 먹을 게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제일 수사 권한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했잖아요. 다 발부했죠. 그때 조중동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라 검찰이 수사 적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공조본 조직을 통해서 영장 발부받은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 수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 이순영 부장판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3개의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진짜 평이 굉장히 원칙론자다라고 이미 다 써져 있어요.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진짜 쇼핑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 인재채용 권성동 원내대표 무죄 줬잖아요. 그러면 쇼핑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쇼핑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것도 역시나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죠. 자, 지금 이제 질문을 권성동 무죄 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인사청탁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별건이 나온 거예요. 그 별건이 나오면 이걸 반드시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별건을 별건대로 수사해가지고 이거 기소하고 자 처벌해야 한다고 하니까 원칙에 맞지 않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별건으로 발견하더라도 그 당시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판사로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 공소유지를 잘못했다고 오히려 검사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분이 법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구를 봐주거나 안 봐주거나 진보 보수 아무 관계 없다. 이 사람한테는 백을 써도 소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순영 부장판사가 얼마나 이번에 꼼꼼하게 이 내용을 살펴봤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곽근 저분이 이제 검사장까지 지냈는데 한참 전에 옷 벗었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들어오기 한참 전에 검사장 하신 분이고 나와서 그냥 정치하면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교과서 이제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뒤늦게 그냥 변론 맡아가지고 사실상 본질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궤변 정말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범에 대해서 저런 식의 사실상 저게 저는 불법무효 변론이라고 보거든요. 저런 변론 내란 변론 하면요. 저자도 저는 나중에는 내란 선동으로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지금 아무 얘기나 하고 있어요. 예,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윤곽근 변호사 얘기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간이 짧았다. 3번을 하는데 약 9일 정도 되더라고요. 짧았을 3번 정도 하는데 9일이면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일반인도 출석하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대통령인데 그런 것도 없다. 자범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범이요? 자범만도 못한 내란 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범보다 훨씬 나쁜 죄질이 나쁜 내란 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협의를 안 해요?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자기 발로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협의를 잘 하겠습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일도 없고. 다시 한번 같이 일하고 모셨던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강하게 권고 조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호기롭던 짚고 새끼들 이재명 이 새끼 맨날 하던 이거 다 어디 갔어요? 그 호기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정도 이야기를 조금 한국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진행은 워낙에 단단하게 지금 이순영 부장판사가 정리정돈을 해버렸기 때문에 구속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배후에 이제 누가 있느냐? 윤석열을 버리고 김건희를 지키고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자라는 계획이 있고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희생시키고 우리는 살면 된다라는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설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는 윤석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죠. 예. 근데 노는 건 맞는데 윤석열이라는 지지대가 사라지면 김건희도 하늘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동형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감옥 가면 그 다음은 김건희 차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김건희가 뭐 판을 짜고 뭘 또 노력을 하고는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무의미하다.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가지고 모래성 쌓아놓잖아요. 파도 한번 치면은
바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김건희도 이제 윤석열 가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특검 다 통과시켜가지고 다음 차례가 김건희이기 때문에 전 바로 간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먼저 말씀하시죠.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면 결국 김건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김건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정리되면 김건희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도 뭐 자연적으로 저는 다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바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 전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게 일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요. 이거 한시라도 급하게 다시 재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거는 이겁니다. 다시 추진한다. 예. 그렇지만 기간에 대한 부분들 국가에도 기간은 좀 피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특검도 재발의한다. 바로 재발이 재의결이죠. 재의결을. 바로 재의결을 해야죠. 예. 재의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왜 이렇게 늦었냐 빨리 해라 체포도 빨리 하고 특검 재추진하고 그리고 재의결 표결하고 안 되면 다시 재발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그만큼 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절박성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1월 4일까지는 애도 기간이고요.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아직까지 적어도 지금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김건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 일단 출국 금지를 지켜라 라고 요구한 게 찾아보니까 12월 9일부터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법무부에도 요구했고 공수처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라고 한 게 벌써 지금 해를 넘길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행동대원을 지난 검사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부장검사고 옛날 저랑 술 마시고 친하던 양반인데 양재택이라고 그 공보관 출신이거든요. 기자들이랑 친하잖아. 괜찮은 사람인데 그것도 팽개치고 옮겨탄 거 아니까 말을. 근데 이거는 취사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그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유사실 저는 윤석열을 버릴 수 있다 김건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도 저는 6명일 때 제일 전 걱정했었던 게 헌법재판관 한 분이라도 혹시 뭐 갑자기 뭐 자살을 당하거나 아프시거나 오다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뭐 트럭 받쳐가지고 목숨은 있어도 계속 병원에 계시면 이거 일을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 때문에 되게 걱정했어요, 사실. 그래서 두 분이라도 오늘 충원됐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랬다가 분위기 보니까 아니야. 저는 그만큼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생각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보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8명에 대해서는 경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 출퇴근 시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김건희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재의결 안 될 거고 어느 거 하나라도 지난번보다 더 뭐 제일 많았던 게 195인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98까지 갔어요. 그래 어느 법이죠? 김건희법. 여하튼 간에 둘 다 김건희법 같은 경우 근데 김건희만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국임당 의원 자신들한테 사실 표적이 맞춰진 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재의결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 때 지금 남은 시간에 얼마나 김건희 똥줄이 타겠습니까? 그럼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할 텐데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된다. 일단 김건희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이라든가 최소한 출국 금지 등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윤석열이 꼬꾸라졌다고 김건희가 그럼 나도 이제
죽었네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지 더 뭐 날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을 포기했고 국힘 내부도 사실 윤석열은 탄핵은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죠. 자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 바깥에서 배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든 자 이 사람이 남편이 이제 구속된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지금 할 거냐. 자 창원지검에서도 수사할 게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김건희 혐의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해외 도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본인이 이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출국 금지에 대한 것.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국정농단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김건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자 이걸 지금 어떻게 그러면 수단을 좀 내야 한다. 만약 내일이라도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그냥 단순한 상상 추정이 아니라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네.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 12월 9일에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늦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부분인데 가시적인 조치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들이 뭐 이번 내란 비상 계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다. 아마 농담드리면 성형외과 의사분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보면 나갈지 안 나갈지 금방 네, 지금 당장 비근한 예로 이제 HID 상당수 조직과 무기 포기하기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단히 불안해요. 저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해도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 입 밖에 내면 또 음모론자라고 막 그럴까봐 지금 애도 속에서 있는데. 함부로 얘기도 못하지만 속으로 다 의심하잖아요. 네. 어떠한 더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왜냐하면 김건희 쪽에서는 최은순을 포함해서 이 일가가 이제 몰락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민사적으로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최은순도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범법 사실이 얼마나 많이 양평게이트 가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공영지구 개발과 관련된 거 정리 안 되게 너무나 많고 지금도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김건희 요즘 실제로 대화하는 또는 조언을 받는 사람이 최은순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용산 주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정보라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단 체포영장 청구됐으니까 추가적인 조치는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아니, 저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는 당연히 윤석열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저는 같이 죽는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당연히 조치해야죠. 김건희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의 핵심이었고 우리 상상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도 남을 인간이고 우리가 살면서 잔고 증명을 몇백억씩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걸 또 법원에다가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심장이고 법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조치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불법 개헌 가지고서 뭐 옥신각신 20일 또 여기까지 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최은순까지는 관심을 다 가질 수는 없었으나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동시에 저는 김건희와 최은순 내지는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출국 금지 일괄로 저는 다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이상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출국 금지 그리고 또 금융거래 정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저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사실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한다는 게 이제 수단을 확보해야 되고 촉구하는 걸 넘어서 제도와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긴급 현안 질의할 때 김건희 문제 빨리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것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더 큰 배우가 존재했다면 그 존재가 바로 김건희라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빨리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가 여태까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법적 근거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창원지검에 가면 지금 뭐 그 공천 개입했다는 것은 증거가 그만큼 남아 있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걸 김건희에 대해서 출국 금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놔야 되지. 창원지검이라도 당장 해놔야 되는 것이고 창원지검 외에도 뭐 공수처가 됐든 아니 검찰이 됐든 이 수사 관할권이 다 편만하게 지금 다 걸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뭐
이상한 짓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수사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들은 좀 경쟁적으로라도 저는 빨리 김건희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1월 2일 날 오전에 시무식도 하고 막 하는데 민주당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강혜경 씨 저 포함해서 그 공익제보자들 하고 해서 그런 수사 촉구 등등의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가 요번이 참사가 생기면서 참사 좀 때문에 연기가 이제 됐다. 다 뒤로 예. 이렇게 연기를 하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 문제도 있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국정농단의 출발 지점인 김건희다.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벌인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덕호 의원님 12월 31일입니다. 후원금 다 모았습니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원금을 왜 못 모으니까 그 정도로 거리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후원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띄워놓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검찰총장이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가장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총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양평고속도로 포함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 김건희 관련된 파일은 아마 쌓였을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가장 앞에서 방어한 세력이 검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과 카르텔 정권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우정 총장이 분명하게 입장 정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민은 해야 될 일은 검찰 개혁인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 건 또 예를 들면 지금 내란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검찰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1월 달부터는요. 검찰이 자기 고백하고요. 자기 고해 성사하고 그리고 저는 조국 신당에서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 올렸잖아요.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 그 안에 김건희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김건희 당연히 전 출국금지 최은순까지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자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산들을 좀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돈의 또 화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 또 해외로 도망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다 해놓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마지막까지 만천 분이 방송을 봐주고 계시고요. 용사님, 김선주님, 행복하자님, 그리고 유오유님, 이회건님, 사랑초님, 그리고 워크맨님, 먹마젤님 고맙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방송 많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방송의 15% 정도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제 옆에 화면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강덕호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면 제가 너무 주제 넘습니까? 강덕호 의원 정말로 그리에서 투사처럼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들고 섬기면서 가장 앞서서 잘 싸우고 계신 강덕호 의원 스픽스의 정신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강덕호 의원이 후원을 좀 받아서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강덕호 의원 개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전사, 투사 그리고 제대로 된 싸움꾼을 한 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 싸움꾼은 바로 정의를 위한 싸움꾼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강덕호 의원 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오늘 하나 여러분께 자랑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인데요. 신인규 변호사가 내일부터 BBS 불교방송에 신인규의 아침 저널을 진행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요. 아침 방송 진행은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진행자만이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아침 저널 불교방송 진행하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방송하면서 반드시 윤석열을 끝장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끝장내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픽스에서 또 저에게 많은 또 이런 기회들을 주셨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BBS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는데요. 가서도 제가 그 감사한 마음 늘 마음에 새기고 하여튼 윤석열 끝장내는데 신인규의 아침 저널이 아침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균형감을 착 균형감을 갖고 유지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격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진규 변호사는 또 공중파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방송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두구 의원님 후원금 많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다행입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상호 대표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역전에 이러면 조용하게 용사들 하면서 우리 정말로 애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또 진지하게 대한민국 걱정하면서 제가 역전에 하면 조용히 용사들하고 모두 끝내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